가계 소득에 비해서 가계 빚이 너무 7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연간 국민 소득의 70%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누가 가져가요? 신용카드님이 다 뺏어가요. 의료비, 이자, 보험료, 너도 비, 나도 비. 따라해보세요. 통장 쪼개기. 네. 인구학적으로 봐도 부동산은 끝났다. 하지만 다음 달에 얼마가 나와요? 2천만 원. 1,000만 원짜리 여행 갈 수 있어요? 제가 가게 해드릴까요? 집집마다 돈 걱정 많으시죠? 물가는 오르고 저축이자는 줄어들고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재정관리 비법을 통해서 확실한 해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MB 어드바이저 김우이수 소장입니다. 네, 오늘 4강으로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아낀 돈, 그다음에 모은 돈을 평생 어떻게 관리하고 제대로 투자하는지, 그래서 지금 잘못된 금융 상품에 속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실제로 온 실제 지혜를 드리는 아주 알뜰한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남는 돈 가지고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게 적금이 있죠.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펀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도 있고 또 주식도 있고 뭐 부동산 이런 게 크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 외에는 별로 없죠. 예, 그러면 이제 부동산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경제가 회복되면 주식시장도 오를 거고요. 부동산도 같이 올라요. 무조건 가격이나 시장으로 가지 말고 신문에 막 주가가 올랐다 막 이런 신문이 뜰 때 그때 하세요. 돈이 좀 있다고 막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이제 안 돼요.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첫 번째는 인구적인, 그러니까 인구를 봤을 때 아이들 잘 안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 결혼해요? 아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이제 대형 평수는 끝났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 강남에 사무실이니까 이제 이렇게 많이 오시거든요. 50대 분들, 60대 분들. 그러면 노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자식에게 돈 주지 말자. 그 노인대학 가서 첫 번째 강의가 자식에게 돈 안 뺏기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아주 중요해요. 지혜롭게 안 뺏기는, 줄 듯 말 듯 하면서 이제 끝까지 효도하게 하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을 매각하는 거예요. 혹시 이제 대형 평수가 있는 분들은 제가 2, 3년 전부터 그랬어요. 파는 시기가 아니다. 정부가 바뀌어서 어쨌든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 경기가 회복되면 부동산 파는 시기가 한번 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부동산과 주식은 디커플링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오르면 부동산 좀 떨어지고 부동산이 오르면 주식시장은 좀 떨어지지만 금융위기 이후로 경제 전체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되면 주식시장도 오를 거고요. 부동산도 같이 올라요. 첫 번째는 유동성. 지금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유동 자금이 많거든요. 지금 MF에 수백 조가 가 있거든요. 그 자금이 동시에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몰릴 수 있는 거죠. 왜? 너무 동안 안 올랐고 지난 5년간 평균 11%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떨어진 건 그 가격 대비 떨어졌지 물가를 생각하면 20%가 넘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올해는 집을 사는 시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세금 면제잖아요. 취득세하고 양도세도 면제니까 일단은 내 집이 없는 분들은 가능한 한 올해 사는 게 좋아요. 사는 게 좋고, 살 때 이제 문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30대, 40대도 있지만 50대, 60대가 있을 때는 50대, 60대는 뭘 보고 사야 되는가 하면 애들은 버려야 돼요. 애들은 논점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지금 대학생이고 뭐 취직에 있으면 5년 길면 10년 뒤면 나갈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부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을 어디다가 중심을 둘 거냐. 은퇴하고 나면 지금 뭐 직장도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가 생각되잖아요. 아예 학교도 있고.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가진 돈이 부족할 수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를 먼저 부부끼리 이야기가 돼서
어떤 곳에서 어떤 지역에서 우리 삶을 40년 살 거냐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부동산이 해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무조건 가격이나 시장으로 가지 말고 크리스찬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건 내가 예배드릴 곳, 교회와 내 노후를 어디서 보낼 거냐를 결정하지 않으면 또 부동산을 막 해봐야 결국은 또 팔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부동산은 그렇게 생각을 먼저 1순위로 해놓고 그 밑에 이제 그 지역이 정해지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팔지 살지가 정해지면 그 다음 이제 팔게 되면 올해는 아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우리가 봐도 이런 거 있잖아요. 주식시장이 막 좋아지고 경기가 회복되고 뭐 기업이 잘 되고 이런 느낌이 날 때 신문에 막 주가가 올랐다 막 이런 신문이 뜰 때 그때 파세요. 근데 그때 또 안 팔고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또 오르겠지. 그게 욕심이에요. 예, 그걸 주님 앞에서 내려놔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대박은 없으니까 그 욕심을 자꾸 옛날 수익 생각하지 마세요. 내려놓고 그때가 파는데 32평에 사는 분들은 노후가 되면 아이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 32평이 넓어요. 예, 40평대 더 넓어요. 예, 남편이 아파서 쓰러져도 들리지도 않아요. 여보 하고 부르면 이게 좁아야 되는데 집이 크면요, 예, 쓰러져 있어도 정말 이게 신문에 났어요. 쓰러진 거 모르고 부인에서 돌아가셨다고. 좁은 집이 좋아요. 여보 이래도 들리는 집. 예, 그런 집. 그러니까 저는 노후를 생각했을 때 무조건 다운사이징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거는 노후에 현금이 제일 좋거든요. 예, 그래서 빚 없고 노후 자금 현금 갖고 쓸 때 24평이면 일단 좋고 내 집이 40평 되면 30평대, 내 집이 30평 되면 20평대로 넘어오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노후 준비를 하고 이제 아이들이 30, 40대에서 아직까지 고등학생 이런 집이 있는 집은 아이들이 어디서 교육할지도 중요한 거니까. 하지만 그 애도 곧 나가니까 무조건 노후까지 생각해서 집을 골라라. 그게 해법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르지 않을 거다. 하지만 한 번 꿈틀거리면 또 우리 마음이 또 온 세상이 또 역시 부동산은 불패야. 그때가 위험해요. 네, 그때 한번 오르고 나면 저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노후 준비를 할 거면 오피스텔은 서울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원룸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차라리 기회를 봐서 좀 소형 아파트 쪽으로 월세 받는, 앞으로 월세를 바뀔 거니까 예, 오피스텔보다는 조금 이렇게 외곽으로 나가더라도 작은 평수 15평, 18평 정도의 아파트는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결혼 안 하고 합가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단독 세대로 계속 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노인들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한 분이 돌아가시면 노후 자금이 없으면 그 24평마저도 다운사이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돼서 보통 혼자 계시는 분들, 남자가 혼자 있을까요? 여자가 혼자 있을까요? 예, 여자가 8년 더 살거든요. 그러면 여자 혼자 있으면서 24평 현금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집세가 넘어가면 24평, 30평도 남편이 죽고 나면 소천하시고 나면 또 다운사이징 해야 되어서 앞으로는 10평대 중후반, 20평대 초반이 20년, 30년 계속 각광받을 수 있다. 이 정도면 좀 되겠죠. 그렇게 부동산을 좀 보고 좀 가면 될 것 같고요. 전세금은 앞으로 당분간 좀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집에 집이 없는 분들은 전세가 오르면 이사 비용 무서워하지 말고 기회비용 있으니까 이사 가세요. 빚지지 말고. 네, 그렇게 해서 좀 하고, 지금 막 끝물이 오른다 한다고 또 돈이 좀 있다고 막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이제 안 돼요. 네, 그래서 늘 신문에 나는 거는 제가 상담하고 있으면 부동산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신문에는 성공한 사람만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건 내 집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욕심 내려놓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인구학적으로 봐도 부동산은 끝났다. 하지만 잘 팔고 내 집 하나 있어야 되니까 잘 사야 되는 지혜는 필요하고, 살 거면 오래 좀 가능하면 사는 거로 하고, 경매는 직접 공부하지 말고요. 저희들도 전문가 통해서 경매를 해드리긴 하는데, 경매를 하는 이유는 좀 싸게 사는 거예요. 근데 왜 남들 피눈물 나게 하고 나가는 그런 경매 말고요. 예, 한 10%, 15% 싼 아파트들도 많아요. 예, 그런 거를 전문가들에게 경매 비용 낙찰가에 보통 1% 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4억이면 한 400만 원 줘도 되니까 안전하게 경매하는 것들도 전문가 통해서 하는 것도 좀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끝났네요. 부동산은 욕심만 안 내면 됩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돈을 저축할 때 항상 목적을 생각하자. 그러면 9년간은 어디다 가야 돼?
투자로 가야 되죠. 투자. 예. 보험을 하던 펀드를 하던 투자성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3년, 4년까지는 무조건 뭐만 해라? 정기 적금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살 곳, 앞으로 부부가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살 곳을 잘 정하고 부동산을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이제 해야 될 게 저축, 펀드, 주식, 보험 이쪽인데요. 주식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안 해요. 왜냐하면 해보니까 마음을 뺏기고요. 그다음에 돈을 따기가 힘들어요. 누가 돈을 따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돈을 딴다 그러는데 생각보다 저도 힘들어서 못 따는데 여러분들은 따겠어요? 네. 주식은 우리 마음을 정말 흐트리는, 하나님이 노동하고 땀 흘려서 일하는 우리 가장 기본적인 삶을 정말 대박으로 부동산보다 더 심하게 마음을 뺏고 어떤 욕심을 내게 탐욕이 들어간 게 주식이에요. 이런 거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모 전자의 주주다. 배당을 받으면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주식을 사지 않아요. 그리고 한 주에 150만 원짜리 살 수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주식 자체는 죄가 되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식을 사람들이 사야 기업에 돈이 들어가서 그 기업이 또 운용을 해서 생산자들을 또 두고 또 근로자들에게 또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뭐가 나쁘다? 그 주식을 통해서 투기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욕심이 죄다는 거죠. 그래서 좀 주식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죠. 적금과 펀드와 보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좀 드릴게요. 공부를 통해서 배우도록 합시다. 뒤에 보이세요? 크게 두 가지 실패가 나와요. 맨 왼쪽에 있는 게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무조건 수익만 쫓는다. 네. 2007년도에 큰 교회예요. 엄청나게 큰 교회 장로님이 제 상담실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분을 누가 소개했는가 하면 모 회계사님인데 그분도 장로님인데 그분이 2003년도에 제가 이제 TMB를 만들고 이제 우리가 펀드를 할 때 2003년도에 강남에서는 많은 분들이 중국 펀드를 했어요. 네. 서민들은 2006년도에 했지만 이미 좀 아는 분들은 2002년도, 3년도에 중국 펀드를 했어요. 자, 여기서 펀드는 나쁜 게 아니에요. 적금하고 똑같이 기업에 투자해서 이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펀드는 저는 좋다고 펀드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분이 2007년도에 오셔서 그분 소개로 그분이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그거 보고 온 거죠. 또 이제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 대박 심리가 있는 거죠. 항상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죠. 항상 투자할 때 제가 첫 질문이 뭐냐면 장로님, 이익이 어떤 돈입니까? 항상 돈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목적과 방향이 있다 그랬죠. 그걸 물어야 돼요. 이익이 무슨 돈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권에 가서 이익 들고 가요. 어떻게 오셨어요? 펀드에 가입하러 왔어요. 그럼 거기서 물어요? 죄송하지만 얼마가 있는데요? 총 얼마에서 얼마에? 이렇게 안 물어요. 그게 잘못된 거죠. 돈은 항상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익이 뭡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둘째 아들 전세금이다. 그래서 2억을 제가 2년 뒤에 결혼한다는 거예요. 2009년도에 가을에. 그분이 5월달에 오셨거든요. 2007년도에. 그래서 가시라고 가셔서 은행에다가 예금자 보호가 얼마까지 돼요? 5천만 원까지 되니까 한 금융기관에 1인당 5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권사님 5천, 장로님 5천, 한 금융기관에 1억. 그래서 제가 4,500만원씩 하라고 그랬는데 1억 하라고 또 다른 금융기관에 그러면 예금자 보호가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장로님이 왜 나는 펀드 안 해주냐는 거예요. 네, 누구는 해주고 돈이 작아서 그러냐 네가 잘 나가서 그러냐 되게 서운해 하셨어요 저한테. 저는 정말 진심으로 해드린 건데 2억 받으면 좋죠. 저도 수수료가 생기니까. 근데 가셔서 모 은행에 중국 펀드하고 브릭스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2년 뒤에 그분한테 이야기는 안 듣고요. 그분은 소개로 어떤 그 회계사님한테 들었는데 2억이 1억 3,500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뭘 잘못했을까요? 이분이 가입한 펀드가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아직까지 시간 놔뒀으면 수익이 났거든요. 이분이 한 건 투자할 수 없는 돈을 투자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울 게 하나 나와요. 아, 그러네. 그러면 2년간은 투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가 저축만 해서는 안 돼요. 예금금리가 기준금리가 지금 2.75이기 때문에 너무 낮거든요. 물가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권사님은요. 몇 억을 넣어놨는데 까먹는데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더 빨리 까먹는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그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노후에 내가 있는 자산과 현금이 얼마 있는데 한 달에 얼마씩 빼먹으면 이자 계산해가지고 몇 년 뒤에 없어지는 거 계산 못 하잖아요. 계산해보면 다 없어져요. 한 10년 뒤에 없어져요. 생각보다 우리 노후가 만만찮아요. 그래서 이제 또 위험하게 투자를 하는데 어쨌든 물가로부터도 지켜야 되지만 원금도 지켜야 되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이분은 2년을 잘못 투자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돈을 저축할 때 항상 목적을 생각하자. 그 돈에 네임택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4년간 여행 간 가정 있죠. 제주도 여행 가는 거. 그건 어디다가 넣었을까요? 이렇게 공부하면 재밌어요. 적금 넣었죠. 네. 3년, 4년까지는 무조건 뭐만 해라? 정기 적금만 하는 거죠. 그러면 투자로 넘어올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5년부터 10년 정도는 시간이 있는 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셋째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우리 셋째가 이제 돌 지났죠. 그 우리 셋째는 대학 갈 때 제 나이가 졸업하면 70이라고요. 그럼 대학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0만 원씩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저축해요, 투자해요. 네, 투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0년, 20년 뒤에 물가가 장난이 아니고 대학 등록금이 제 때보다 10배 올랐거든요. 제가 46만 원 주고 다녔으니까 1학기 때. 지금 500만 원 하잖아요. 그럼 얘가 갈 때는 대학 등록금이 얼마인가 하면 2억 5천 들어요. 그럼 그게 물가인데 저축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5년 미만은 저축만 해라. 또 실패 사례 떠나볼게요. 그 다음 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파란색 물가를부터 시작. 물가를 고려하지 않고 저축만 한다. 네, 또 한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 권사님이 보험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좋을 때 했는데 이 권사님은 보험증권에 뭐라고 적혔는가 하면 만기가 됐거든요. 2008년도에. 그 1,500만 원을 들고 오셨어요. 큰 돈이죠. 이분이 이제 왜 사기를 당했다고 그랬는가 하면 그 보험증권에 뭐라고 적혔는가 하면 애가 4살 때 가입을 했는데 요 1,500만 원만 나오면 애가 연년생이거든요. 위가 누나고 밑에가 남동생인데 학자금 준비가 다 끝난다 그랬어요. 그때는 대학 자금이 120만 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1,500이면 대학 자금이 4명, 2명이 4년이 다 끝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 당시에 작은 돈 아닌 돈을 열심히 부었어요. 15년간. 그리고 만기 때 1,500이 나왔는데 큰 딸이 이화여대를 간 거예요. 그 1,250만 원 썼대요. 입학금까지 다 쳐서. 그럼 얼마 남았어요? 250만 원이 1년 쓰고 나니까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 나쁜 사람이 다 있나. 분명히 내가 이거 엮기만 하면 애들 2명 대학 등록금은 다 끝난다고 했는데 그럼 권사님하고 그 설교사가 뭘 놓쳤어요? 물가를 놓친 거죠. 그럼 이분이 뭘 잘못했어요? 15년간 투자하지 않고 열심히 저축한 것도 잘못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금리니까. 기준금리가요 1999년도에는 6.9%요, 7%였어요. 그럼 은행금리는 8%였거든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은행금리가 얼마였어요? 10% 넘을 때 있었어요. 예, 그때는 저축만 해도 되지만 이제는 3% 미만의 금리일 때는 10년, 20년을 저축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가로부터 원금을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원금도 지켜야 되지만 물가로부터도 원금. 그러니까 물가 정도는 올라줘야, 그러니까 한 4%, 5% 올라가야 내 돈이 안 까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 권사님도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다가 저축 상품을 가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대학생인데 결혼할 때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럼 앞으로 한 9년 남았다. 네, 그러면 9년간은 어디다 가야 돼요? 투자로 가야 되죠. 투자. 예, 보험을 하던 펀드를 하던 투자성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년 뒤에 3년 뒤에 뭐 해야 된다. 예, 적금만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가가 앞으로 오르고 금리가 떨어져도 저축만 해야 되는 거죠.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그 김치 내냐고 이야기했듯이 돈을 맹목적으로 모으면 안 좋아요. 그렇게 모으면 목적이 없기 때문에 통장을 쪼개야 되거든요. 요거는 우리 미나 대학 등록금, 요거는 7년 뒤에 우리 유럽 여행, 요거는 8년 뒤에 자동차. 뭐 쪼갤 돈도 많이 없지만 쪼개야 되는 거죠. 안 쪼개면 목돈이 나오면요, 그 돈을 다 써요. 여러분들도 아까 내년도 사야 되죠. 또 남편들은 또 뭐 차 바꿀 생각할 거예요. 애들이 크면요, 또 애들 또 엄마 만기 적금 어떻게 알고 다 애들이 남매가 궁리해요. 오빠, 엄마 3천 나오는데 참 우리 뭐 여행 갈까? 그럼 어떻게 엄마를 꼬드길까? 오빠가 이렇게 할래? 내가 이렇게 할래? 그 휴대폰 빠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거 살려고. 그리고 2천이 나오면 만기가 되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는 온 가족이 기분, 그리고 돈 쓸 때는 기분 좋잖아요. 서로 연기 주고 같이 쓰고, 네, 그러면 벌써 1,000만 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저축할 때
먼저 목적을 정하고 그럼 시간이 정해놓으니까 그 시간 안에 저축이냐 투자를 정하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보험사들이 뇌경색을 빼고요, 뇌졸중을 빼고 뇌출혈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험 중에 가장 중요한 보험은 무슨 보험이다? 11보험이다. 50대, 60대들은 원금 보장 되는 거가 변액연금 같은 거고요. 국민연금이 더 좋아요. 오늘 강의 듣고 집에 가셔서 보험증권을 다 꺼내세요. 제가 한 걸 다 듣고 하세요. 보험은 이제 뭐가 문제인가 하면 첫 번째 자기 소득의 맞벌이 말고요, 외벌이 소득의 8%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8%. 그럼 만약에 뭐 한 50대 정도면 한 400만 원 번다. 이 기준은 다르니까 너무 또 여기 예민하지 마십시오. 400만 원 벌면 8%는 얼마예요? 32만 원. 많아야 10%. 네, 많아야 아이들 보험 다 합쳐서 온 집안의 보험이. 그렇게 먼저 예산을 정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볼 게 뭐냐면 종신보험을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50대, 60대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좀 젊으신 분들은 종신보험 제가 못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종신보험이라는 게 보험증권을 놓고 보면 종신보험의 가장 비싼 항목이 뭐냐면 사망보장이에요. 그 5천만 원에 막 8만 원, 10만 원 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망보장이 종신보험일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가 작년 10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외할머니가 102세로 돌아가셨어요. 그 우리 큰 이모가 모셨거든요. 그러면 큰 이모의 꿈이 뭔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 게 우리 엄마 좀 데려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건 위험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모나 우리 부모님이 이제 다 80 가까이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이모님 돌아가셔도 자녀들에게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험은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 거를 내가 갖기 힘드니까 보험사에 돈을 주고 네가 이 위험을 가져가, 위험을 이전시키는 행위예요. 그러면 종신토로 가서 죽는 것은 위험이 없는 건데 그걸 보장받기 위해서 돈을 비싸게 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종신보험 중에 두 번째 볼 게 뭐냐면 뇌경색이 되는지를 꼭 보세요. 2004년도 이후에 모든 보험사들이 성인병 2대 진단금에서 뇌경색을 빼고요, 뇌졸중을 빼고 뇌출혈만 돼 있어요. 근데 중풍 흔히 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70만 원 보험을 들고요,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10원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종신보험에서 뭘 보라고요? 성인병 2대 진단금에 뇌출혈만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걸 확인해서 없으면 지금 뇌경색이 되는, 뇌졸중이 되는 보험이 손해보험사 있죠. 뭐 무슨 화재, 무슨 손해보험 이런 보험에 특약으로 넣으면 그 뇌졸중만 2만 원 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보험 중에는 제일 중요한 보험은 이렇게 아픈 사람들 보니까 실비보험이 돼요. 네, 100세까지 실비는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우체국이 아직까지 6월 말까지 100세가 돼요. 2만 원, 3만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실비가 되면 5천만 원까지 한 질병당 병원에 가면 병원비를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실비보험을 그게 안 되면 일반 손해보험사 가도 15,000원이면 들어요. 그래서 보험 중에 가장 중요한 보험은 무슨 보험이다? 실비보험이다. 나이 들어도 병원비. 우리 어머님 이번에 갑상선 수술해서 내일 퇴원하시거든요. 근데 보험이 실비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나오니까, 예전에는 그거 없을 때는 병원에 간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요. 자꾸 안 가시려고 그러고. 왜 안 가려고 그래요? 자식들한테 미안하다는 거죠. 지금 생활비 받아 쓰는 것도 미안한데 안 가려는데 어머님은 마음 편하게 가는 거예요. 실비보험에서 다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 편하게 병원 갈 수 있기 때문에 실비보험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암보험과 성인병인데 암은 다 됐을 거고 성인병에서 뭐가 없다? 뇌경색, 뇌졸중이 없고 뇌출혈만 있으니까 아무리 비싼 보험도 그게 없으니까 점검해서 손해보험사에 가서 실비가 없으면 실비에다가 끼우면 실비하고 해가지고 한 3, 4만 원이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보험은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연금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50대, 60대들은 원금 보장 되는 거가 변액연금 같은 거고요. 국민연금이 더 좋아요. 제가 50대들 오시면 보험사 연금 들지 말고 국민연금 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얼마 넣는지만 알아보고요. 없으면 지역가입자라고 지금 하세요. 89,000원 내면 16만 원 받거든요. 10년 내면. 그걸 보험으로 계산하니까 보험사에 25만 원 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보험사에 25만 원 10년 내면 국민연금 주는 16만 원 나와요. 그럼 보험이 좋아요, 국민연금이 좋아요? 네.
물론 그것 때문에 지금 젊은 친구들이 받을지 못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받는다고요. 그래서 국민연금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밀린 것은 되고 근데 보류라고 해서 정지된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돈 넣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돈을 관리할 때 예산을 세워서 남는 돈을 오늘 어떻게 저축하고 투자할지를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중에서 먼저 기억해야 될 건 저축은 몇 년 미만, 4, 5년 미만은 그냥 적금만 들고 그런 걸 찾아라. 그다음에 5년 이상은 펀드라는 상품을 해보자. 그래서 펀드도 한 7년, 10년 가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매달 적립식으로 안전하게 10만 원, 20만 원 해보고 목돈은 투자하는 건 조심해야 돼요. 예, 그거는 좀 예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그 통장을 쪼개서 목적을 위해서 그걸 보내라 얘기를 했고 보험은 집에 가셔서 보험증권을 꺼내서 중풍이 되는지 확인하고 실비가 없는 분들은 우체국이나 손해보험 한 2, 3만 원 하면 가입되니까 하라. 노후자금은 생각보다 국민연금이 좋으니까 국민연금을 알아보고 더 활용해서 하라. 그럼 여러분들이 돈 걱정 없는 우리 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부동산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조심해서 내가 살 곳을 정해서 하라.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의 문제는 투자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서 실패하는 거니까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는 거에 대한 기억을 꼭 하고요. 주신 거 안에서 감사하고 하지만 내가 잘 관리하고 욕심 안 내고 투자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